지금 만약에 집을 내놓는 상황이 생긴다. 뭐 살 사람이 있을지도 살 사람 다행히 있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럼 2030들의 이 패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 뭐 신용불량자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게 이제 사실 정부가 어떨 때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잖아요. 너 이것저것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죠. 이제 하나가 이제 너무나 저기 비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하기 위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영끌족의 이 비유는 완전히 정부가 창조한 비극이거든요. 전 정부에. 네. 그거는 순전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입법 조치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급하게 팔아야 될 집을 갖다가 정부가 사준다든지, 그럼 정부는 그거 해가지고 렌트 세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관리할 수 있잖아요.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걸 위해서는 여야가 어떤 합의해서 어떤 입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바짝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제가 집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싸게 팔면 되지 않냐 그런데 싸게 팔아도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큰 대단지에서 부동산에 찾아가 보면 한 해에 2-3건 정도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물량을 정부가 받아가지고 무슨 공공주택으로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턱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파는 피할 수가 없을 거고 다만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임대차 3법 같은 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지금 여서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정부가 진짜 국민의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야당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서로 싸우고 쟤네가 더 못했다,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협치하는 것이 그냥 정치를 보기 좋게 하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속 부동산 시장이 왜곡돼가지고 세입자들이나 뭐 집 가진 사람도 고통받거든요. 이런데 하기 위해서는 체면이나 고집이나 이런 거 꺾고 정부가 야당한테 가서 좀 하자고 하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